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충북 뉴스입니다. 청주에서 50대 남성이 전에 사귀던 여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경찰은 범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늦었다고 인정했는데요.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추가로 드러난 범죄 행적까지 이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의자 김모 씨는 지난 10월 14일 피해 여성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여성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면서 싸우다가 흉기로 살해한 뒤 다음 날 자신의 거래처 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가족이 실종 신고한 건 10월 16일, 이미 살해된 지 이틀 뒤였습니다. 경찰은 초기엔 이 사건을 단순 가출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카드 사용 기록 등 생활 반응이 나오지 않자 신고 2주 뒤에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족들과 면담에서 피의자 김 씨에 대한 얘기를 들었지만 신고 3주가 지나서야 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실종 신고 약 한 달이 지나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입건했지만 신병은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김 씨는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했습니다. 청주와 음성의 거래처에 여성의 차를 숨기고 번호판도 바꿨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충주호에 여성의 차를 버린 뒤 미리 준비한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늦게 김 씨가 거래처에 차를 은닉한 사실을 알아챈 경찰은 실종 43일 만에 김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나서 그 실종 신고가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단계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에 대해 경찰은 기자들과 만나 범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늦었던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계획범죄 여부 등을 수사한 뒤 이번 주 중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자연입니다. 농촌은 학생이 줄어서 도시는 개발로 이사를 해서 학교가 문을 닫거나 예전 건물이 텅 비게 됩니다. 청주에 이런 학교 건물이 2027년까지 학생과 주민을 위한 교육문화시설로 새 단장합니다. 보도에 김영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새로 개발된 청주 동남지구로 이전한 옛 상당초등학교입니다. 학생들이 떠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지만 학교는 폐교나 다름 없어졌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청주시 가경동 홍골지구로 이전한 옛 복대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북교육도서관 별관으로 사용되는 1층을 제외하면 방치된 표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주변도 학교만큼이나 썰렁해졌고 주민들의 상실감도 적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좀 보면은 좋고 그런데 아이들을 못 보니까 또 요즘에 아이들도 좀 많이들 이렇게 출산을 안 하고 줄다 보니까 좀 썰렁한 기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이렇게 집 나간 집 같아가지고 많이 지저분하고. 이들 학교가 다시 태어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두 학교를 각각 미래형 학생체험 교육시설과 교육문화 복합공간으로 재건축하기로 했습니다. 옛 상당초등학교는 389억 원이 투입돼 2027년 8월까지 가칭 미래융합체험교육원으로 재탄생합니다. 늘봄과 창의예술, 인문독서, 휴식 공유 공간 등을 갖추고 지역 예술가와 함께하는 예술 창작 활동 체험과 전시, 요리 체험과 목공 체험 교실 등이 운영됩니다. 2027년 9월 가칭 꿈꾸는 체험교육원으로 재개원할 옛 복대초등학교에는 31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스포츠와 인문독서, 늘봄, 휴식 공유 공간 등으로 구성되고 익스트림 스포츠 체험과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등이 진행됩니다. 교육 과정과 이제 겹치지만 않으면은 주민들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할 때 하기 전에 이제 계획을 수립할 때 이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학생들 이용 시간을 좀 이렇게 분리를 해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이제 조정할 예정입니다. 주로 학생들의 교과를 연계한 체험학습으로 운영되지만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지역과 학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국가적 차원의 어떤 요구나 의견을 반영하는 것보다는 순수하게 지역 주민과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이 함께할 수 있는 체험교육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시설을 준비할까 합니다.
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최종 설계 설명회를 마친 충북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KBS 뉴스 김영정입니다.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위한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이웃 나눔을 위한 각계각층의 관심과 온정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이 사랑의 온도탑 가동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 충북의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와 같은 104억여 원. 1%인 1억 400만 원이 모일 때마다 사랑의 온도탑도 1도씩 올라갑니다. 지난해에는 111억 1,600만 원이 모여 약 107%의 달성률을 기록하면서 충북은 14년 연속 목표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올해도 캠페인 첫날부터 각계가 동참했습니다. 모두 2억 7천만 원을 쾌척한 지역 기업과 기관, 물품 제작 동아리 활동 판매 수익을 2년 연속 내놓은 중학생들까지. 시작부터 나눔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처음 기부를 했을 때 이 돈이 어려운 사람한테 가는 것도 좀 신기했고 좀 뿌듯하기도 해서 나중에 커서도 기부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금은 모금회나 KBS 청주, 충주의 지정계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접수합니다. 모인 성금은 형편이 어려운 이웃의 생계를 돕는 데 집중 투입될 예정입니다. 충북 도내에는 소외된 계층 여러분들이 많이 곳곳에 있습니다. 17번 이렇게 정성을 모아주신다면 저희들 충북 모금회가 투명하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됩니다. 특히 오는 4일부터 15일은 충북 11개 시군 청사나 문화예술회관에서 현장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또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는 내년 3월 말까지, 구세군 충청지방 본영은 오는 24일까지 모금 활동을 합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경찰이 이달부터 2달 동안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음주운전을 특별 단속합니다. 경찰청은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 분위기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면서 이 같은 특별 단속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이 기간 매주 금요일에 음주운전을 전국 동시 단속하고 시도 경찰청별로 일주일에 2번 이상 일제 단속도 할 계획입니다. 또 출근길과 점심시간대 숙취, 반주운전 예방 단속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충북 지역 자세한 날씨입니다. 충북 지역은 오늘 대부분의 지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가운데 기온이 낮아지며 종일 춥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8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0.1cm 미만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2도입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로 원리금 상환 압박 등에 의해 민간 소비가 해마다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충북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